한국을 방문한 팀 켈러 목사가 도시목회에 대한 자신의 사역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평창 동계 패럴림픽 개막을 앞두고 우리 선수들이 출전하는 주요 경기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승률 한국기독실업인회 신임 중앙회장을 만나 새로운 사역의 계획과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크리스천 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한 기독경영 창업스쿨 강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전 세계 도시에서 복음운동을 전개하는 도시목회 권위자 팀 켈러 목사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목회자 컨퍼런스에 강사로 참석한 팀 켈러 목사는 한국의 많은 도시교회들이 사회의 희망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도시 목회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는 팀 켈러 목사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평신도와 목회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컨퍼런스에 참가한 팀 켈러 목사는 복음 중심 도시교회 개척 운동인 시티2시티를 강조했습니다. Of churches in great big cities that are helping other national leaders reach their own cities. So the two reasons to choose the worship style are reaching the culture and being true to your own theology and your own denominational tradition. And therefore we really do expect that the churches that we help in any city will have a variety of those worship styles, and that's good because it tends to reach a variety of people. 팀 켈러 목사는 자유를 추구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내부적으로만 사용하는 용어 사용을 자제하는 등 그들과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효과적인 전도에 필수적이란 겁니다. 특히 지난 100년간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는 놀라운 수준이라며 다른 나라의 교회들을 위한 본보기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church is more substantial and significant in size than in any other Asian country. So my hopes for City to City Korea is that it will connect you better to the rest of the world, the church and the rest of the world. But at the same time, it'll make it possible for you to reach a lot of people in Korea that you're having trouble reaching now. 팀 켈러 목사는 지속적으로 교회가 생겨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이 시대 교회의 지향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30여 년간의 목회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교회의 개척운동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전 세계 49개국 1,500여 선수가 출전하는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오는 9일 개막합니다. 우리나라는 종합 10위를 목표로 알파인 스키와 아이스하키, 휠체어 컬링 등 6개 전 종목에 36명의 선수를 파견하는데요. 이번 패럴림픽에서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들과 주요 경기들을 모아봤습니다. 바이애슬론과 크로스 컨트리 스키 종목에 출전하는 신희연 선수는 한국 패럴림픽 사상 첫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신 선수는 지난달 장애인 노르딕 스키 월드컵에서 1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소치 패럴림픽에서 4위로 메달을 놓쳤던 알파인 스키 양재림 선수도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수차례 최우수 공격수로 선정된 정승환 선수를 필두로 한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일본과 체코, 미국을 상대로 예선전을 펼칩니다. 대표팀엔 탈북민 최강혁 선수도 포함돼 눈길을 끕니다. 스노보드 종목엔 크리스천인 박항승 선수가 출전합니다. 특수학교 교사직을 뒤로하고 스노보드 국가대표가 된 박 선수는 지난해 장애인 스노보드 월드컵에서 4위를 기록했습니다. 평창 올림픽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컬링 종목도 패럴림픽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세계 랭킹 7위인 우리 휠체어 컬링 대표팀은 금메달을 목표로 경기에 나섭니다. 비즈니스 선교를 위한 크리스천 기업가들의 모임 한국기독실업인회가 최근 리더십을 교체하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중책을 맡은 이승률 신임 중앙회장을 만나 사역계획과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홍희연 기자입니다. 3년 만에 수장을 교체한 한국기독실업인회. 이승률 신임 중앙회장은 먼저 기독실업인회의 가치를 올바로 세우고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십자가의 도를 표대에 삼아서 그 시대의 트렌드와 그리고 또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기업군의 어떤 차별성을 잘 존중하면서도 서로 협력해서 전임 두상달 중앙회장 체제에서 청년 세대 살리기 일환으로 펼쳤던 군선교 사역. 이승률 회장은 전임 회장이 닦은 사역의 기초를 토대로
이제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일에 헌신하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시리에 빠져 있는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인들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사역을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약한 부분을 격려하고 도우면서 그들과 함께 손잡고 일어서서 비즈니스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올해 45회차를 맞은 한국대회는 기업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가정과 일터를 행복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으로 꾸려집니다. 대회는 오는 8월 15일부터 2박 3일간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메시지와 이제 캠페인도 하고 또 이렇게 메시지 전달도 할 뿐만 아니라 합심해서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승률 회장은 이제는 우리 사회를 비롯한 교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도전을 펼쳐야 한다며 한국기독실업인회가 이 같은 도전의 발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크리스천 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인 기독경영 창업스쿨 강좌가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기독경영연구원이 마련한 창업스쿨은 특별히 실무에 초점을 맞춘 강의와 실습으로 구성됐습니다. 성경적 경영을 주제로 첫 번째 강의를 전한 기독경영연구원 박철 원장은 기업은 태생적으로 가치를 창조하는 조직이라며 기독기업은 특히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6월 말까지 진행되는 2기 강좌에선 현직 교수와 기업가들이 강사로 나서 사업 아이템 개발과 투자자 연결, 홍보와 네트워킹 등 창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과정을 교육하며 수강생들이 실제로 사업을 꾸리도록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독경영연구원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창조를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며 창업에 대한 명확한 동기와 비전을 세우고 성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교육과정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역대 세 번째가 될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진행될 전망입니다. 지난 2000년 6월과 2007년 10월에 이어 11년 만에 남북 정상이 회담 테이블에 앉는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이는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과 대결의 냉전적 구도에 갇혀있는 한반도 상황에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북한 정상이 남한 땅을 밟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제 무대에 데뷔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큰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계기로 남과 북이 다시금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이 합의되고 북한이 비핵화 대화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 매우 긍정적이란 평가를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지한 노력이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 의해 펼쳐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시하며 기다리고 있다면서 헛된 희망일지도 모르지만 미국은 어느 방향이 됐든 열심히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북미 간 이뤄지고 있는 대화 및 접점 모색 움직임에 대해 진지한 노력으로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전이 있다고 평가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을 명분으로 대화의 문을 열었다는 평가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피해자 의사, 관할,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사건은 서부지검 여성아동 범죄조사부가 맡게 되는데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4명이 수사팀을 꾸리게 됩니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고도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안전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 씨 측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안전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서부지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전 세계인에게 또 한 번 감동을 선사할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9일 막을 올립니다.
장애인들의 지구촌 최대 겨울 스포츠 축제인 평창 동계 패럴림픽은 9일 저녁 8시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열흘간의 열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번 평창 대회에선 49개국 선수 570명이 참가해 6개 종목에서 80개의 금메달을 놓고 우정의 레이스를 펼칩니다. 특히 이번 대회엔 북한이 동계 패럴림픽 사상 처음으로 선수 2명을 파견해 눈길을 끕니다. 북한의 참가로 이번 패럴림픽도 사상 처음으로 남북 선수단의 개회식 공동 입장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 선수단은 6개 전 종목에 출전해 동계 패럴림픽 출전 사상 첫 금메달을 포함한 종합 10위에 오른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검찰이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 납부 구간인 하이패스를 무단 통과하다 처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이패스 무단 통과에 따른 통행료 미납액은 총 338억 4,700만 원으로 하이패스가 전면 시행된 2007년 미납액 14억 3,200만 원에 비해 23배 증가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연 20회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은 상습 미납 차량이 6만 대 이상이었고 100회 이상 미납한 경우도 2,00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여러 차례에 걸쳐 일부러 하이패스를 무단 통과한 경우는 형법상 편의시설 부정 이용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처벌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평창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고자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강릉을 방문합니다. 교회협은 아이스하키 순위 결정전을 비롯해 여러 문화행사를 돌아보고 선수들을 격려할 계획입니다. 2018 선교한국 대회가 오는 8월 6일부터 10일까지 개최 예정인 가운데 선교한국 대회 1차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1차 등록 기간은 6월 4일까지며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가능합니다. 한편 이번 선교한국 대회는 기존 대회와 달리 참가자들이 강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멘토링 프로그램이 추가됐습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가 청와대를 방문해 사회수석실 이진석 사회정책 비서관과 백재욱 선임 행정관을 만나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시화 운동본부는 가칭 한국기독교 출산운동본부를 설립해 정부와 지자체, 한국교회와 교계 연합기관과 협력해 출산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연구원이 오는 19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회관에서 용서와 화해에 대한 성찰 포럼을 엽니다. 이번 포럼에선 한동대 통일과 평화연구소 김경숙 박사와 서울대 사회학과 박명규 교수 등 북한에서의 용서와 화해에 대한 성찰, 책임정치와 심정윤리의 간극과 긴장이란 주제로 각각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